스타크래프트가 대응해가면서 e스포츠가 탄생하는 데는 되게 재밌는 한국적 특수성들이 들어있어요. IMF가 터지면서 PC방이라는 장사가 되기 시작을 했고, IMF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실직해서 이제 희망퇴직으로 나오셨잖아요. 뭔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핫한 아이템은 뭐였을까? 라고 하면 PC방 창업이 대세였고, 또 막상 취직이 안 되고 학교도 이상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놀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후죽순처럼 열리는 PC방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한국적 e스포츠로서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출연이라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IMF 경제 위기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해요. 그게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e스포츠가 처음 나오게 됐을까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연구자로 활동하고 게임 평론가이기도 하고 현재는 게임 비평 웹진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을 맡고 있는 이경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스포츠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생소한 단어까지는 아닐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고 계시죠. 아, 게임으로 뭔가 스포츠 같은 경기를 벌이는 거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스포츠라는 단어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TV, 유튜브 등을 통해서 보고 있는 스포츠라는 건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를 가리키는 애슬레틱이라는 단어랑은 조금 다르게 변화했지요. 기본적으로 보는 형태의 스포츠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e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나온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의 스포츠는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것보다 방송이란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이 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동네에서 내가 배드민턴을 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스포츠로 분류되기보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로 스포츠라는 개념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오늘날의 스포츠고, 그런 의미에서 e스포츠는 굉장히 상업적인 흐름과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는 보는 느낌으로서의 게임을 가리키는 용어가 보다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다만 이제 다른 스포츠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e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라면 규칙이 누군가의 소유라는 점이에요. 바둑, 축구, 농구 같은 우리에게 가장 일반적인 스포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규칙이 누구 거다라는 게 없어요. 규칙은 소유가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예를 들어 농구 경기의 규칙을 바꾼다고 하면 전 세계 농구 협회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게 특별히 유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소위 말하는 공정한 룰 심사를 하게 됩니다만, e스포츠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디지털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게임이란 것은 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컨텐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특정한 이익에 맞춰서 이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올림픽 같은 애슬레틱하고는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차이는 갖고 있어요. 사실 e스포츠의 가운데에는 프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스포츠의 아마추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스포츠보다 굉장히 적어요. 기본적으로 게임의 규칙이 되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이미 특정 회사에 소유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리그는 상업적인 형태로 열리고 있잖아요. 지역이나 대학교 같은 데서 간간히 열리는 아마추어 리그 같은 경우에는 프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e스포츠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은 프로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애초에 경쟁 자체가 상품에서 비롯이 됐고, 이 경쟁을 바라보는 방식도 방송이라는 상업 매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e스포츠는 프로스포츠의 하위 범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e스포츠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고 하면 이것도 기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 밖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자면 대략 한 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오면 북미,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게임 회사들이 가정용 게임기 마케팅을 굉장히 크게 하면서 어떤 행사를 벌이냐면 테트리스 대회를 엽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지역 대회 우승자를 모아서 전국 대회를 출전시키고 뭐 이런 식의 대회들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게임을 가지고 경쟁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식의 e스포츠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e스포츠의 형태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한다면 가장 직접적인 직계조상은 한국이죠. 1990년대 말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오면서 OGN이라는 방송국이 처음으로 게임 플레이를 방송으로 중계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열린 게 이제는 40대들의 추억이 돼버린 스타리그 시리즈들이었죠. 케이블 TV에서 진행을 했지만 굉장히 흥행을 했고, 말 그대로 스타크래프트라는 멀티플레이 게임을 방송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좋은 사례가 되었고, 또 이런 과정들을 단순히 개별 경기를 중계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리그라는 씬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씬 속에서 유명 플레이어, 스타 플레이어가 태어나고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각각의 팀을 가지고 팀끼리 경쟁을 하는 리그 경쟁 체제가 자리 잡히게 되면서 전 세계의 많은 게임사, 방송사들이 저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송 형태에 가장 가까운 e스포츠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원조가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기원을 더 짚어보자면 결국 e스포츠를 간단히 요약하면 보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보는 게임이란 건 상업화되기 이전부터도 사실 있었어요.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오락실 같은 데 가보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게임 잘하는 누가 앉았다, 이제 끝판을 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마치 골프 경기처럼 갤러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끝판왕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걸 보기도 하고, 또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멀티플레이 대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최고수 둘이 붙는다고 하면 관중이 정말 구름처럼 몰려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8, 90년대에도 이미 있었던 현상인데, 굉장히 재밌는 건 게임이란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해야 재밌는 거다라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면들, 소위 말해서 남의 게임을 보는 즐거움이라는 게 오락실 시절의 관중으로부터 이미 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90년대, 00년대 들어오면서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이 좀 더 좋아지고 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경기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거를 브로드캐스트 미디어에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다시 말해 남의 게임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 그것을 방송 기술이라는 형태가 기술적으로 기존보다 나아지면서 충분히 실어낼 수 있게 되면서 오늘날의 e스포츠가 탄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의 특수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기술적으로 방송 기술이라면 미국이 훨씬 더 앞서지 않았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미국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이 뭐 방송 인프라나 이런 것도 우리보다 뛰어났는데 왜 e스포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태어났을까를 생각한다면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들이 좀 있죠. 첫 번째로 PC방이라는 존재예요. 미국에는 PC방이 없었죠.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고 있는 라이엇 게임즈의 그 본사 꼭대기를 가면 한국어로 PC방이라고 써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PC방에서 태어난 게임사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영어로 쓴 게 아니라 한국어로 썼다는 건 이 PC방이 얼마나 한국적인 문화였는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한국에는 방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방문화 할 때 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방은 아닙니다. 뭐 PC방을 비롯해서 노래방, 빨래방, 만화방, 얘들은 뭐냐면 가정의 공간이 아니라 공용 공간으로 튀어나온 어떤 독자적인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략 90년대부터 이제 이런 공간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집에서 PC로 게임하기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이 이제 PC방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아주 직접적으로 말하면 눈치 보는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앉아있게 됐는데, 이 공간이 왜 중요했냐면 아무래도 초고속 인터넷이 먼저 깔린 곳이 PC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어떻습니까? e스포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임은 초고속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기존의 게임처럼 그냥 컴퓨터와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의 익명의 누군가와 계속 대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좀 빠른 인터넷, 원활한 인터넷이 매우 중요했는데, 한국에서는 이 PC방이 그런 환경을 굉장히 잘 제공을 했었죠. 특히 PC방 같은 경우는 한국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 IMF랑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IMF라는 걸 이제 1997년이죠. 12월에 한국 사회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 다음 정부가 내세운 게 그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IT 쪽에 좀 붐을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90년대까지 깔아왔던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았고, 몇몇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B2B로 보급하는 사업들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PC방이라는 공간이 장사가 되는 공간이 된 거고, 그래서 초창기 PC방에는 썬팅에 써있는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냐면 주식 거래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용도였는데 98년이 되면 이 가장 빠른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은 무엇이냐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대응하면서 e스포츠가 탄생하는 데는 되게 재밌는 한국적 특수성들이 들어있어요. IMF가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실직해서 이제 희망퇴직으로 나오셨잖아요. 뭔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핫한 아이템은 뭐였을까? 라고 하면 PC방 창업이 대세였고, 또 막상 취직이 안 되고 학교도 이상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놀겠다 하는 친구들은 어디로 갈까요? 우후죽순처럼 열리는 PC방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한국적 e스포츠로서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출연이라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IMF 경제 위기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해요. 그게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e스포츠가 처음 나오게 됐을까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죠. 또 있죠. 교육열입니다. 한국은 뭐 오바마도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본, 유럽하고는 다르게 게임 문화가 정착된 게 있습니다. 7, 80년대 가정용 게임기의 북미 광고를 보시면 전부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서 다 함께 TV로 게임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게임만 되는 기계를 집에다가 사줄 수 있는가, 부모들이. 이 점에서 많은 보수적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컸단 말이죠. 어디 오락기를 집에다 놓는가,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쓰는 거실 TV에 게임이라는 너만 할 수 있는 뭔가를 물리는 것 자체가 한국에선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교육열이 여기서 붙는 건 뭐냐면 1988년에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초등학교 PC 의무교육이라는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컴퓨터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한국의 중산층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러면 컴퓨터를 사줘서 우리 애가 공부를 하게 만들어야겠네? 라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육용 PC라는 이름으로 가정용 PC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해요. 동시에 지금까지도 유서가 깊은 한국의 학원가는 컴퓨터 학원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 이전의 학원은 주로 주산 학원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다 부기를 이제 주판으로 했으니까. 근데 컴퓨터라는 기술이 점점 보편화되고 공교육에서 PC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라고 하니까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서 컴퓨터 학원이 우후죽순으로 확 열리게 되고 아이들이 다 강제로 거기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컴퓨터 학원에 가서 내가 마음대로 컴퓨터를 만질 수 있으면 뭘 할까요?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서양 아이들은 게임 패드를 양손으로 잡는 걸로 게임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게임 패드를 잡기는 어렵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는 걸로 처음 게임 리터러시를 접하게 돼요. 이 차이는 요즘 와서는 많이 희미해진 것 같지만 적어도 스타크래프트 시절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스타크래프트는 어때요? PC로 하는 게임입니다. 왼손은 키보드에 오른손은 마우스에가 정자세인 게임이죠. 여기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북미보다 오히려 한국의 리터러시가 훨씬 높았다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던 거죠.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실 거긴 하지만 대중문화로서의 스타크래프트를 이야기할 때 제가 자주 드는 예시는 스타크래프트 음료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뭐였나요? 그 테란, 저그,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세 종족을 가지고 짜릿한 맛, 상쾌한 맛 이렇게 해서 음료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개그 콘서트 같은 TV 프로그램,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 스타크래프트 유닛 성대모사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안윤상 씨가 그걸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인 게 뭐냐면 지상파에서 개그맨이 어떤 코드를 가지고 비틀었을 때 모두가 웃을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이 게임을 하는 사람만 아는 게임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아는 어떤 코드였다는 걸 역으로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게이머들은 되게 많이 스타크래프트 전성기를 추억할 때 그 얘기 하죠. 그 광안리 10만 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일까요? 그 광안리에서 스타리그 결승전이 열렸을 때 10만이 모였다고 해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광안리에 가면 사람들이 야, 이때 거기 10만이 왔었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스포츠라는 명명을 받은 지도 오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광안리에 거기 모인 10만, 저도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좀 전국적으로 규모 있고 인정받는 집단으로 거듭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많은 게임 관계자들, 또 선수들, 그리고 팬들, 이 광안리 10만을 오래 기억하는 것이, 아, 대한민국에서 스타크래프트 애호가라는 것은 이 정도의 존재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는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공략집, 가이드북 같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 초등학생용 만화 있죠?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연장 만화들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 그냥 어느 날부터 사람들은 스타크래프트 용어를 또 자연스럽게 쓰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요즘 뭐가 있을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남은 용어 중에 1.4 같은 용어를 가끔 쓰지 않습니까? 게시판 같은 데서 뭐 화력을 집중해서 하나의 이슈에 1.4라는 건 스타크래프트에서 가장 보편화된 용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상의 언어로도 많이 들어왔고, 뭐 러시 같은 개념도 스타크래프트에서 처음 보편화된 용어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그 정도의 위상은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90년대에서 00년대, 소위 말하는 세기 전환기에 스타크래프트는 이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되게 익숙한 어떤 대중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아침마당 사건은 뭐 지금도 많은 게이머들이 이를 갈고 있는데, 마침 그 몇 년 전에 그 KBS에서 그 e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다루면서 담당 PD가 그 장면을 4K로 복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장면을 깔끔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되기도 했죠. 당시에 가장 핫한 직종으로서 프로게이머 임요한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당시 아나운서들이 근데 좀 이상한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는 연봉을 사이버머니로 받나요? 이런 질문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질문을 보면 이 진행자분들이 이게 게임과 e스포츠가 뭔지를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머니라는 건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를 모셔다 놓고 연봉을 사이버머니로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물어봤던 건 제작진이 이게 뭐 하는 건지 전혀 몰랐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질문이 저거죠. 그러면 게임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다 보면 실제로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고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걸 물어봤는데, 이때 임요한 선수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웃음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생각하시는 건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요. 질문 자체가 게임과 e스포츠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었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 생방송이었거든요. 생방송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 스터디가 잘 안 된 질문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게임에 대한 인식이란 거는 오랫동안 한국사에서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저는 이제 와서 그 장면을 돌이켜보면 오히려 이 장면이 노출됨으로써 우리가 이 디지털 게임이라는 새 매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를 잘 드러내는 순간은 아니었을까? 역으로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기존 다큐멘터리에서 그 영상을 지금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에게 보여준
장면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이커 선수가 그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로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군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저도 당시에 굉장히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문화가 바뀌는 과정의 일종의 해프닝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오히려 게임에 대한 인식이 그럼 기존보다 요즘은 많이 나아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의미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기도 하죠. 이게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지만, 요즘 들어오는 새로운 부정적 인식은 너무 게임들이 그 사행성이 심하다, 너무 선정적이다. 그러니까 게임이란 매체가 정말 대중화된 이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 인식이 실제로 게임으로부터 기인한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30년 전, 20년 전과는 이제 게임 자체가 대중화되면서 게임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게이머들도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게임이라는 문화가 대중화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에피소드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태가 터졌었죠. 일단 어떤 소위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스포츠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공정성과 깨끗함, 페어플레이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 승부 조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많이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승부 조작을 떠나서도 어떻게 보면 게임이 10년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1998년에 나온 게임이 2012년까지 리그가 돌았잖아요. 굉장히 장수한 타이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2년 정도가 지속이 되면 어떠냐면, 20살 때 게임을 열심히 하던 친구는 32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건 자기 사업을 하건 예전만큼 게임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12년 전에 아기였던 친구가 이제 게임하는 시대로 들어왔을 때는 스타크래프트보다 훨씬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이 게임은 자신의 수명을 다했고, 과거에 오래된 팬들은 다 나이가 들어버린, 말 그대로 한 세대가 넘어가는 전환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환기에 승부 조작 같은 문제도 터졌고,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이 그 세기 전환기에 반짝했던 어떤 문화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당시에 뭐 선수 관계자들도 서서히 느꼈죠. 예전만큼은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다른 게임사들도 동일한 고민을 반대편에서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럼 저 자리는 어떤 다른 게임이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스트 스타크래프트를 노리는 많은 게임들도 출시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망할 때 되니까 망했어 라고 표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나름 자기 수명만큼의 활동은 하고 끝난 것은 아닌가 싶고요. 재밌는 건 스타크래프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식 방송사 리그가 끝난 거고, 사설 리그라고 하죠. 각종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예전의 선수들, 뭐 아마추어 중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자기들끼리 리그를 짜서 또 경기를 하는 모습들이 리그화되기도 하고 해서 여전히 이 두꺼운 팬덤은 계속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은 있죠.